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서브노트를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주로 보시는 책에 내가 암기할 부분만 형광펜으로 색칠한다던가 해서 표시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표시한 부분들을 어떻게 답안으로 쓰는지 방법을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서브노트에 넣을 내용, 그리고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으로 답안 작성하는 것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 기출문제 교육과정 A 1에서 4번 문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문제만 제가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시면 1-1번에서는 장점을 쓰라고 했고 2번에서는 특징을 쓰라고 했고 3번은 유형이 무엇인지 2-1번에서는 정의, 발달 단계라는 건 명칭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관점 차이, 그 다음에 2-3번은 해설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1번은 잘못 적용한 점을 찾아 그 이유 쓰기,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점, 제한점, 발문, 장점, 비이동 동작 유형 한 가지 쓰고 그 밑에 내용 써라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소문항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문항이 묻는 것,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장점인데 이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로 활용 가능하고요. 다음 특징도 사실은 정의를 쓰라는 것이고 유형을 쓰라는 거는 정의를 알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예 명칭과 정의를 쓰라고 나와 있고 발달 단계를 써라. 이것도 정의를 알아야 그 발달 단계가 무엇인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과 정의는 같이 가는 거고 둘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점 차이를 쓰라는 것도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다. 서로 다른 점이 있겠죠. 그것도 정의를 바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한 점을 찾는 것도 이것의 정의는 이러한데 지문에선 이렇게 쓰니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에 있어서도 상호 배타성의 측면에서 수정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면 상호 배타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의 정의를 알면 수정해야 될 점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정의를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3-3번도 유형을 쓰고 제한점을 써라.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 될 것이고 제한점은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발문을 쓸 때에도 정의를 활용해서 발문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장점을 쓰는 것, 다음에 비동 동작도 유형이나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번부터 4번까지의 점수가 20점이거든요. 이걸 분석해 봤더니 유형이나 정의와 관련된 것이 15점, 장점을 쓰는 것이 2점, 해설서 1점, 발문과 제한점이 2점 있었어요. 그러면 정의만 잘 외워도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서브를 만들 때 정의를 위주로 넣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거기 나온 지문과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서브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서브만 보고 달달달 외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브에는 주로 들어가야 될,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유형,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을 보면 기억, 니은과 같은 발문의 유형의 장점을 갤러과 애슈너 이론에 근거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고 싶어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발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하는 것은 수렴적인 거죠. 그것을 아는데 이 학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브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럼 제 서브노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그럼 기억은 발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었죠. 그럼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요구하는 질문으로 유아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을 주는 질문을 하여 유아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까 장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런 유형은 그냥 다 장점이 있다. 문제를 활용해서 답안을 씁니다.
그리고 니은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유아가 정보를 적용하고 분석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 서브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답안으로 쓰는 거예요. 대신에 묻는 질문에 따라서 장점인지 특징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어미만 좀 다르게 문장 끝이나 처음만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키는 거지 안에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됩니다. 다음 기출 2번을 한번 보시면 물알론적 사고 단계의 특징, 피아제니까 발달 이론에 대한 것이고 민수는 지금 손으로 로봇의 팔을 움직이면서 이것 봐 살아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정빈이는 진짜 어항 속에 살아있는 거북이를 보면서 살아있는 건 저 거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발달심리에 가서 피아제 그 부분에 피아제 중에서도 전조작기의 사고의 특징 중에서 전개념적 사고기에 가서 물알론적 사고를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물알론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이고 유형으로는 모동자생 이거는 제가 만든 두 문자인데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이건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은 살아있다. 자, 이건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 생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관에 기초를 두는 단계로 발전해서 생물만 살아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외우기가 힘들면 한자로 만들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좀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동자생이라고 외웠고 지금 여기선 동이랑 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시간이 된다면 민수가 로봇의 팔을 움직이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생략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찾아서 쓰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 특징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징이 있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정빈이가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거북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생략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생물학적 생명관의 기초를 두는 단계로 발전하여 생물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썼어요. 네, 이건 1-3번입니다. 가의 띠와 나의 밑줄집 디귿에서 유아가 경험한 교육과정의 유형. 이거는 교육과정 과목에서 출제된 내용이네요. 지민이와 동시에 같은 놀잇감을 잡으면서 이건 우리가 할래. 삐앗듯이 놔 우리 거야. 싫어 이리 줘 하고 애들 다툼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전어를 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 반 유아들이 짝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리하는 거였는데 빠르게 정리하려던 몇몇 유아들로 인해서 경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힌트를 찾으려고 보니까 의도했던 것, 요것 말고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가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블룸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의도성 여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의도한 거, 의도 안 한 거, 일부러 배제시킨 거, 요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문에서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지금 아이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답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팁을 드리자면 유형을 묻는 문제는 보통 지문에 내가 암기한 정의가 어떻게든 들어있어요. 그게 키포인트만 들어있든 아니면 아예 문장으로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학자들이 뭔가를 단계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종류를 분류할 때는 뭐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블룸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는지 또 뭐 슈바르츠 같은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나왔지만 다음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힌트를 얻으시면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A에 나타난 이론의 명칭. 플러라고 아예 학자가 제시가 되면 우리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플러와 보는 교사의 관심사 단계잖아요.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번에 보면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 밑줄 친 기역을 한번 볼까요? 깁슨과 덴보라고 또 학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교사 효능감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위 영역이 있대요. 그럼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서브노트에 찾아보면 개인적 교사 효능감, 일반적 교사 효능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사 효능감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수 효능감이라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상황에 맞춰 조금씩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안은 하위 영역이 정의를 쓰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교수, 여기 문제에서 지문에서 교수 효능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서브에 교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답을 쓸 때는 교수 효능감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교수 효능감으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밑줄 친 니은 버크웨가 나왔네요. 발달 단계 여기를 봐야 되겠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따로. 지문에서 보면 아까 그 민교사한테 익숙하다.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변화나 노력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봐도 좀 침체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면 수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정과 침체,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단계, 안정적이지만 침체되어 주어진 일만 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음. 2번, 의무적인 일은 수행하나 새로운 일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시기. 저 이거를 기출을 보고 지금 수정한 게 아니라 제가 21학년도 데뷔하면서 만들었던 서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변화된 게 거의 없죠. 지금 중요한 내용은 다 지금 지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안정과 침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반점의 차이를 쓰라고 했죠. 김 교사는 경력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발달을 해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직 경력이 쌓여가면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줄 친 니은의 관점. 버크웨는 어떻게 봤냐? 이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김 교사가 말한 것은 교사의 연령이나 경력에 따라 관심사 요구, 지각대의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순서적으로 이동한다는 건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 직선 모형, 약간 캐트나 이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리고 버크웨 같은 경우에는 모형 이름이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순환 모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서브에는 교사의 발달은 교직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조직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장과 좌절이 순환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김 교사는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연령, 경력에 따라 관심사나 요구, 지각 등의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순서적으로 왜냐하면 발달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발달한다고 보는 교사 발달의 단순 직선 모형 관점이다. 이에 비해 니은은 교사의 발달은 이거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교직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조직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성장과 좌절이 순환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B와 관련해서 그러시군요. 어려워요. 신체의 리듬이 다른 것 같다.
일과를 운영할 때 시급한 유아가 있다. 이거에 대한 걸 찾으라는 건데 교사 총론에 가보면 교수학습에서 찾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만 읽어보면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고, 이거는 제가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이런 거 고려해라.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 경험하게 해라. 이건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해라. 5개 영역 통합적으로 해라. 6번 개별 유아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서브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어요. 6번을. 그러면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된다. 개별 유아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유아마다 다른 신체 리듬, 여기 휴식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답은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기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도록 한다인데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을 보시면 이건 잘못 적용한 점을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표지법을 쓰는데 김교사가 또래 간 상호작용을 알아보는데 또래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행동 단위로 표시해서 행동을 알아봤다. 그런데 이게 시간표지법이라고 했어요. 여기 시간표지법.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시간표지법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에 보면 특정한 시간의 길이, 이게 포인트죠. 시간이니까, 시간표지법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을 어떻게 정한다는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래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김교사라고 했을까요? 김교사가 또래 상호작용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행동 단위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시간표지법을 잘못 적용하였다. 시간표지법은 이 정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의 길이를 정하고 이 길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행동 출현 빈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니까 때문이다로 끝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나 아니면 내가 암기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기본 교재 공부할 때 따로 서브노트 암기하는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이 똑같은 말을 외우고 그거를 똑같은 말을 기출에도 써보고 문제풀이하는 그 문제지에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는 무조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시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끝에 말만 조금씩 뭐 때문이다, 뭐 잘못 적용됐다,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